3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었는데 한국당이 플래카드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리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오위엔가 나경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발표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자정에 통과됐으니 어제 하루 동안 의총을 여러 번 하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새벽에는 긴급 의총하고 또 오후에 별도로 의총하고 박대출 의원이 삭발을 하고 또 한 의원은 무슨 총사퇴하자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그분들 두 사람의 노력이고요. 실제로 그럴 사람은 거의 없었고 왜 이렇게 끌고 와서 사태를 이래 만들었나 하는 불만들이 더 많았고 고소 고발당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원내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이 와중에도 입장을 지금 밖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는데 천막 당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거기서 가끔 가다가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누가 거기서 농성을 하겠다던가 그런 것도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순회 장외 투쟁 공연을 하겠다라는데 그것도 지방 돈다고 누가 지금 이 마당에 지지한다 할지도 의문입니다. 저보고 한국당 비판한다. 네가 그러면 대안이 있냐. 네가 정치하든지 당을 만들든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당으로서 과연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당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치를 하려고 비판을 한다. 한국당이 야당을 독점한 것도 아니고 보수를 독점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잘 못하면 한국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유사한 보수 정당들이 서로 강경투쟁 등을 앞다퉈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강경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강경투쟁을 할 때가 아니면 강경투쟁이란 말은 사전에서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도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 진영에 많았는가? 언제부터 당신들은 황교안을 지지를 그렇게 했는가? 당신들은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를 알면 얼마나 아는가? 그들이 아니면 보수가 지금 이 마당에서 다 괴멸되고 말 거고 그 둘이 보수를 구원할 한마디로 구세주란 말인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둘은 비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까? 황교안, 나경원을 비판하면 나경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비판하지 않았어요? 자, 황교안 작년까지만 해도 비판 다들 하지 않았어요? 황교안이 뭘 보여줬다고 뭘 했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몇 년째 보수개혁과 앞으로 회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보고 입만 가지고 떠든다. 제가 입만 가지고 떠들었습니까? 황장수의 민낯이라는 영상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많이 제가 길바닥에서 살았는가. 네? 작년에도 앵그리 별로 했습니다. 자, 때가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 한다니까 한번 해봐라고 뒤에 빠져 있어요. 힘을 모았어요. 잘못 가는데 같이 죽으러 가는 길에 저는 거기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이나 민주당 저 친북 좌파 패거리만큼 한국당이 지금 보수의 상징을 독점한 채 가치는 전혀 독점하지 않고 상징만 독점한 채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부분에 대해 이들도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을 거니까 황장수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황교안이 나경원이 밑에 줄 서서 가세요. 그리고 한국당 밑에 줄 서서 거기 죽도록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 최근에 제가 했던 행동과 말에서요. 저만큼 저 당 제대로 되라고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판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그제 저녁에는 월요일 저녁에는 번개뉴핑에서 이 사람들 오늘 패스트트랙 통과될 건데 통과되면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고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솔직히 이 정치 수준으로 보면 황교안, 나경원이는 거의 발바닥입니다. 지도부에 올라가서는 안 될 수준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그 뒤에서 황교안, 나경원을 부추기거나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야말로 아부꾼들이거나 삼류사류들만 붙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모가 삼류사류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원내 투쟁을 병행을 해요. 결사항전을 해요. 천막은 언제 칩니까? 투쟁 플랜은 도대체 뭡니까? 자, 이렇게 뺨따구를 백주 대낮에 온 중인 환시리에 맞았는데 맞고도 창피한 줄을 모르는 겁니까? 자,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심상정이가 이제 그 장소를 막고 대치하는 중에 장재은이가 앞에 나가서 막 떠드니까 그 뒤에서 말을 하는 나경원이 앞에 오라고, 보좌관 뒤에 숨지 말고 앞에 오라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바로 나가가지고 해치고 심상정이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들리지도 않습니다. 통과되던 순간에 이상민이 사법개혁 특위입니까? 뭘 했습니까? 그때 바로 나경원이 있었고요. 김도비도 있고 김태흠이도 있더만요. 뭐 했어요?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금요일 날까지 거의 목숨 걸고 저지하듯이 하더만은 주말을 거치면서 무슨 뽕을 맞았길래 갑자기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냥 여당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스크럼 짜서 누워있고 막상 여당을 저지해야 될 때는 가서 뒤에서 그냥 군시렁 비 맞은 중처럼 떠들고 자빠지다가 끝났습니다. 오죽했으면 특위위원으로 한국당 기표소에 가서 15분 동안 안 나온 김재원이가 투쟁 잘했다고 칭찬받겠습니까? 그러니 삭발한 박대출이가 왕입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당은 29, 30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 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을 왜 적극적으로 끝까지 표결 저지를 안 한 것일까? 그런 지금 기사가 나와요. 사개특위,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11시 관련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반환으로 시간만 끌었고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표결 개시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는 인정할 수 없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라는 발언만 하고 회의장을 떠나버렸어요.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정개특위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10분 이상 그냥 안 나오고 들어가 있었고 결국은 투개표가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회의실 밖에서 벌어진 극한 투쟁이 왜 월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렸는가 의아했다.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법을 한국당 의원들을 완전히 겁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국이 협박한 게 페이스북에 통했다는 거죠.
국회법 165, 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근이라는 말이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회의장 내부의 물리력 동원은 회의 방해 목적이 뚜렷해서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날도 보면 회의장 밖에서 뭐 막다가 그러면 딴 데 가서 할 거라는 건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딴 데 가서 해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회의장 안에서는 떠들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숨이 죽어버린 상추처럼 그냥 다들 무기력하게 나자빠졌어요. 처벌은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습니다. 징역으로는 5년 이하, 벌금으로는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10년간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국당 보좌진 협의회도 29일 당 소속 보좌진에게 회의가 열릴 2030에서 445호실로 집결하라는 문자를 보내며 절대 폭력 행위는 하지 말고 구호만 외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저항으로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 하지만은 이 또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플래카드를 미리 한국당이 어디서 인쇄기를 한국당 안에 있어가 바로 찍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날 통과될 거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으니까 미리 이 플래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죽었다고 묵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은 지난주에 한번 밀어보고 박수 좀 받은 밤에 월요일쯤에 빠지자고 결론이 나 있었다고 봅니다. 그날 이상민이나 심상정이나 여당 의원들이 보낸 묘한 웃음이나 지나친 여유 이런 부분은요. 결국은 월요일 오늘 너희들은 마지못해 삐약삐약 할 거고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다 정해졌던 겁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한다는데 그러면서도 또 원내 투쟁을 병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의 도둑놈 발언을 고발한다 하고 광화문에 텐트 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순회 공연을 한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게가 안 실려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 패거리들이 만약에 야당이었다면 그날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밤샘 논성을 하고 그날 아침에 광화문에 텐트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날 그 텐트를 중심으로 다 농성을 하고 있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고 얘들이 서로 특위 구성으로 국회를 한 넉 달간 공전시키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뭉개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하경원이 그 다음날 까만 옷 입고 가서 참 될 거 다 알았던 거죠. 네? 지금 광화문에 천막당사 치료하니까 좌파 단체가 뭐 청년당인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가 세종대왕 상 앞에서 그 앞에 친다니까 촛불 집회를 어제부터 열고 좌파들에게 쭉 사발통문을 돌려서 한국당의 광화문 천막당사를 저지하자고 나오고 있고 이것이 또 천막당사인가 아닌가도 좀 의심스러운 게 천막당사라면 그 안에서 당을 빼고 모든 일을 봐야 되겠지요.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곧바로 당사를 국고 헌납하고 당시 대선 자금 등으로 비리가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는 천막 당사를 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사는 따로 있고 영등포에
이 천막 당사에서 가끔 회의를 한다 그러고, 이 천막 당사에서 누가 농성을 할 것인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천막을 치는 게 합법이 아니라면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니김이 합법, 비합법 다 가려가지고 이 마당에 그냥 뭘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나 원내대표부터 천막 당사에서 내가 단식을 하겠다든지 삭발을 하겠다든지 하고 들어앉아야 마지 못했으라도 들여다보러 다른 의원들이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올 건데, 대표나 원내대표가 천막 당사에서 누가 농성을 하고 어쩌지도 정하지도 않고 있고 천막 당사에서 가끔 회의를 한다. 그게 뭔 당사예요? 불법 설치물이죠. 비장함이거나 결연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패배가 일상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좌파들 같으면 어제 아침에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우겠다고 뭐 밤사이에 의논해서 발표해버렸을 겁니다. 아니면 미리 정해놨다가 새벽 1시에 긴급의총에서 투쟁 방향을 다 발표했을 거예요. 기자들이 긴급의총이라고 해서 끝나고 물으니까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원내 투쟁과 결사항전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원내 투쟁을 병행하면 그것이 결사항쟁으로 보이겠어요? 의원 총사퇴하자는 사람이 발언이 있었으면 어제 오후 의총에서 적어도 수십 명이 동조해야 될 건데 그냥 그 사람 혼자, 그것도 여성분입니다. 발언으로 끝났어요. 황교안은 지 페이스북에 독재 세력이 된 독재 횃불에 맞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 저들은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고 의회 쿠데타에 성공했다. 문재인 세력은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행정부를 불태우고 사법부를 불태우고 입법부를 불태우고 경제를 불태우고 민생을 불태우고 희망마저 불태웠다. 그래서 독재를 위한 촛불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으로 투쟁하고 활활 타오르는 저항으로 투쟁하자. 5천만 대한민국 이름으로 좌파 독재에 맞서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다. 웃기고 있네요. 독재에 맞서 불태울 때는 장인 상인이 뭐니 해서 몸싸움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시찰하듯이 훅 들렀다 가놓고는 월요일은 상 끝났는데 왜 안 보였어요? 몸싸움하는 현장에 대표 당신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총리하고 법무장관에서 그런 험한 일은 안 합니까? 나경원이가 뭐라 했는가 한번 보여요. 보수 우파를 넘어서 빅텐트 안에 우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래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항전해야 된다. 전방위적 투쟁을 이어가야 된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항전요. 이제 결사항전이란 말이 너들 때문에 이 코미디가 됐습니다. 결사요? 결사가 뭡니까? 뭐 시를 엮는 게 결사예요? 목숨 걸고 하는데 당신은 목숨은커녕 정치 생명이라도 걸었습니까? 웃기고 자빠졌어요. 자, 한겨레가 겁을 잔뜩 더 주고 있습니다. 의원 50명 고발당한 한국당 설마 피선거권 박탈하겠냐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국회법으로 위반했을 때는 고발 취하에도 수사하고 5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내년 총선도 못 나간다. 과거도 국회 폭력에 벌금 실형 구형이 있다. 현재 한국당 50명, 민주당 15명 등 의원 68명이 수사 대상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순간에 정치적 사건이 아닌 사법적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은 자기가 이런 거를 수사하던 법조인이라 자기를 믿으라 했지만은 뾰족한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청와대가 주도해서 무슨 한국당 해산 청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 한국당이 잘못했다. 또 더 나아가서 국회법으로 협박하는 것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협박들과 공갈들이 먹혀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 비선거권이 박탈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깨갱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꼬랑지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게 성과가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이 깨갱하고 꼬랑지를 내렸고 그 꼬랑지를 내리는데 한국당의 지도부가 사실상으로 무기력한 마무리로 일조를 해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빅텐트 운운하면서 이번에 이 기회를 바탕으로 보수를 통합하겠다, 황교안은 맹실상부한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서겠다 말을 하지만 역사적으로요,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을 이끌지 않고 투쟁 전선에서 뒤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변호사 좀 붙여주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황교안, 나경원이는 이번에 처음에 재미 좀 봤을지 모르지만 결론으로 보면 초장 끝발이 개 끝발이고 결국은 쓰리고 피박 당해버렸습니다. 자, 문재인은 한국당이 저토록 찌질함을 한 번 더 확인시켜서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마치 대안인 양, 한국당이 없으면 안이 없는 양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죽어야 되면 죽어버려야 돼요. 당신들을 살려가지고 수리해서 가다가 다 같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보고 말하는 관점이 옳다고 봅니다. 네 대안이 뭐냐요? 차차 이야기할게요. 제가 대안이 있어서 이야기한다면 당신들은 내 대안에 대해서 또 비판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고 저는 제가 할 길을 가면서 차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황교안과 나경원 이 두 사람은 이제 정치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물고 빨고 좋아서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허구한 날 황교안, 나경원을 안고 사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하세요. 공연이 서로 맞지 않는데 DNA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어쩌자 저쩌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예측한 일 중에 별로 틀린 거 봤습니까? 끝났어요. 저 두 사람은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누구를 지지하냐고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저열한 인물로 보입니까?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지금까지 말을 했고 만약에 내가 내 입장을 바꾼다면요, 누구 지지 안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